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문제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목자병원 이창호 원장입니다. 무릎 줄기세포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환자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수술이 잘 될지 고민하게 되는데, 수술을 결정할 때 환자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릎의 줄기세포 수술을 받게 되는 분들은 늘 내 무릎에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제 연골이 닳았죠? 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줄기세포만 넣는다고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술 전에 환자분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고려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신뢰하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분의 직업이나 생활습관 등이 꼭 체크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수술 후에도 그 새로 생긴 연골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직업적으로 용접을 하시거나 도배들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택배를 장시간 하시거나 또 무거운 것을 들고 계단을 통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그 일로 인해서 연골이 손상되었을 경우가 많으신데요. 연골만 새로 넣는다고 하면 새로 생긴 그 연골이 또 손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걷는 방법을 바꾸거나 근무하는 여건을 바꿔서 의자를 사용하는 등의 습관, 그런 조정을 꼭 필요로 합니다. 둘째로는 이학적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환자분의 근육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슬개골에 부정정렬은 없는지, 연골판 손상이 있다면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연골판이 손상됐는지, 또 관절이 이렇게 느슨하지는 않은지, 또 물이 많이 차 있는지 등등의 그런 병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게 되죠. 세 번째로는 엑스레이 검사의 그 퀄리티가 고려돼야 합니다. 병원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품목은 같을지 몰라도 퀄리티에서 차이가 매우 많이 나게 됩니다. 숙련된 의사들은 다른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보면 그 병원이 어떤 상태인지를 대충은 알게 되거든요. 대단히 아쉽게도 다른 병원에서 찍고 온 엑스레이가 환자분의 정확한 상태를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때로는 재검사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8번의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요. 한쪽에 5가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하지 전체를 포함한 스캐너비람이라는 그 긴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요. 30도 굴곡 엑스레이, PA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측면 엑스레이, 또 휴스턴 엑스레이,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찍게 됩니다. 이 엑스레이만 잘 봐도 환자분께서 지난 수년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의사들은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이 엑스레이 결과를 토대로 MRI 검사를 하면 어떤 상태가 나올 건가를 미리 예상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MRI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릎 줄기세포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RI의 그 고퀄리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술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MRI가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으면요, 수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잘못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또 어느 정도의 깊이 속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형태로 깨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결정할 수도 없고, 만일 대강 짐작해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정밀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MRI 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MRI 퀄리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서 정확한 MRI로 정확한 부위를 검사해야 합니다. MRI 장비는 몇 개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만들어내는데 그 퀄리티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다 같게 느껴질지 몰라도 수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찍을 때 정확하게 찍혀야 그 MRI가 가치가 있고, 또 어디에 가져가도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MRI는 그 테슬라 선명도인데, 이 테슬라의 차이가 일단 크고요. 일반적으로 한 1.5 테슬라를 사용하게 되지만 사용하는 장비에 따라서 1.0도 있고요. 때로는 0.5나 0.3 테슬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이 알기가 힘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MRI의 내구 연한인데요. 똑같은 제품 같아 보일지라도 내구 연한이 오래된 것은 점점 선명도가 찍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찍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연골판 절제술과 같은 간단한 수술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연골 이식의 그 부분의 그 깊이, 크기, 그리고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MRI 때문에 수술이 잘못될 가능성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려는 의사가 원하는 방향의 MRI가 잘 찍혀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MRI는 새로운 제품과 중고 제품이 겉으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꽤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대학병원에 가면 새로 다시 MRI 찍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MRI가 정확하게 찍히지 않은 경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로는 연골 손상이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상태라서 연골의 두께는 있으나 이 연골 바닥에 연골 하골과 이 연골이 떨어져 있는 박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박리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수술할 때 사이즈 측정을 잘못해서 수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대부분 이쪽 수술을 많이 또 정확하게 하는 의사들은 MRI가 충분히 잘 찍히지 못한 경우에 조금 더 철저하게 연골을 들춰보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MRI상에서 척부인대와 십자인대의 상태를 반드시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완된 상태 때문에 연골이 망가졌는데 이것을 놓치고 망가진 연골만 고치면 대부분 그 이완된 것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 생긴 연골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본의 구조가 망가지게끔 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계속 불편하게 되고요. 타입한 콜라겐으로 만들어졌던 연골들이 다시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리의 각도를 보면서 MRI를 봐야 하는데 오다리가 심해서 내측을 수술하거나 X다리가 심해서 외측을 수술하는 경우 이 방향성이 교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체중 압력이 가해져서 집중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연골이 다시 망가지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MRI를 보면서 다리의 각도를 어디까지 교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반대편 쪽이 건강한지를 봐야 합니다.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인지 또 골낭종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 연골의 상태가 좋지 못해서 마서레이션, 다시 말해서 연골이 뭉개진 상태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좋지 못하거든요. 또한 연골만 손상되지 않고 연골판도 손상된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부분 연골판 뒷부분의 뿌리가 끊어진 것을 교정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 다시 압력을 받으면 연골이 손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고 수술에 임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줄기세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4가지를 고려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의 그 직업과 생활 습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지, 또 둘째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짚어내는지, 또 세 번째로 정확한 엑스레이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넷째로 정확한 MRI 검사를 통해서 세밀한 원인이 분석이 된 상태인지, 보통 이 4가지가 고려되고 있다면 믿고 수술을 결정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